네, 성장이 필요한 순간 러닝스푼즈 취업 토크 콘서트 마지막 이야기. 오늘은 마케팅의 대가, 마케터 취업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아마 그 인스타그램, 전자책 모두 다 나오는 우리 도리몬 강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저희 도리몬 강사님의 팬명은 TMI로 도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 도리몬 강사님 어렵게 모시고 마지막 콘텐츠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도리몬 강사님 직접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들 안녕. 마케팅을 넘어서 취업을 함께 동반하는 성장 메이트 도리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케터 취업을 하려면 우선 마케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리몬 강사님께서 알고 계신 마케팅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거나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마케팅의 단어를 좀 뜯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살펴보면 마켓 플러스 ing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켓,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고 또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이 제품을 고객에게 눈에 띄고 인지시키고 구매 고려 대상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전반의 모든 과정인데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컨텐츠부터 바이럴, 퍼포먼스, 브랜딩, CRM 이런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씀 주신 대로 마케터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그래도 마케터라면 꼭 이 자질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전만큼은 뭐 타이트한 그런 기준들이 없긴 한데요. 제가 오히려 이제 AI 시대에 도입되면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AI가 있고 자동화가 되곤 하지만 그 구매하는 지갑을 여는 객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런 니즈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데이터에 대한 그런 학습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출, 로아스, CPC 이런 식으로 마케터가 활동하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조금 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 수용력인데요. 저희 AI가 조금 도입되면서 더 변화가 속도감이 있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변화를 수용하고 이거를 같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너무 닫혀 있거나 아니면 변화가 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업무를 보수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때는 업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사람에 대한 호기심, 데이터에 대한 감각, 변화 수용력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 핵심 요약본을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 직업군들, 많은 산업군들이 있지만 특히나 마케터는 이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야 되고 데이터를 많이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도리몬 강사님께서 알고 계신 요즘 뜨는 마케터는 좀 어떻게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많은 브랜드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 K가 붙는 뭐 K컬처, K팝, K뷰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K뷰티가 이제 엄청 미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께서도 이제 샤라웃을 하실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살펴보면 뭐 몇천억 단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명한 K-뷰티 브랜드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소수의 인력으로도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신입이나 주니어 마케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작지만 조금 비전 있는 뷰티 브랜드 혹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노크해보시는 것을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컨텐츠 마케팅 따로, 퍼포먼스 마케팅 따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컨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 둘 다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융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마케터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컨텐츠나 퍼포먼스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가져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네요. 콘텐츠랑 퍼포먼스랑 사실은 두 개가 같이 해야 되긴 하지만
두 개를 같이 잘하기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또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 고객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고 컨텐츠가 반응이 나는 게 이제 퍼포먼스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둘 다 같이 볼 수 있는 또 수용력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취업을 해내려면 그 성공적인 취업 로드맵이라는 게 좀 있고 요걸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본인이 좀 레벨업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바이블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취업 성공적인 로드맵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불과 한 3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수상 경력이 있냐, 공모전을 해봤냐, 토익 점수 몇 점이냐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바탕으로 채용을 하거나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판도가 아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AI가 조금 업무에 많이 도입이 되면서 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가 진짜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혹은 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정교함을 또 요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형식적인 그런 스펙이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바로 SNS 활용 능력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제 수강생분들 중 2가지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노베이스고 비전공자이신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뭐 인기가요라든지 유명 이제 이런 덕션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하나만 운영했을 뿐인데 심지어 구독자는 55명? 콘텐츠도 12개? 정말 많은 그런 트래픽으로 승부를 본 게 아니라 SNS를 운영해 본 경험,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기획하고 업로드해보고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경험해 본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SNS, 특히나 유튜브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러닝스푼즈처럼 약간 부트캠프를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블로그에 본인이 했던 업무라든지 그런 과제들을 수행했던 거를 매일매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 담당자분이 서치를 하다가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궁금증에 면접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로 올라오실 만큼 바로 취업에 성공하게 된 케이스죠. 만약에 두 분 다 공통점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본인의 채널, SNS 채널 운영하지 않았더라면 스펙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양한 활동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AI 시대에서는 나만의 채널, SNS를 한 가지라도 운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SNS 활동 외에도 신입으로 마케터를 준비하려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고 욕심 많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렇게 욕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활동 아니면 신입 마케터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추가로 좀 더 팁을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팁 3가지 좀 연결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약간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전자책 출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자체 제작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련의 그런 경험들인데요. 이 안을 살펴보면 뭐 시장조사, 그리고 제품 기획, 마케팅, 상세 페이지 기획, 판매, 그 이외에 뭐 CS나 전반적인 진짜 마케터가 실무에서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싶지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테스트베드 느낌으로 한번 좀 특히나 이제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런 거 없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루언서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SNS 채널 운영하시면 이제 트래픽이 잘 나오고 컨텐츠를 잘 만드실 수 있으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뭐 10만, 100만 이런 메가 인플루언서들보다 1000명 혹은 10,000명 이하의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판매 능력이 있는, 세일즈 능력이 있는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취업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학습 능력이나 스펙에 따라서 바로 마케팅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치는 됐지만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신입을 안 뽑는다든지 이런 허들로 인해서 능력을 뽐내기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크몽이라든지 숨고와 같은 이런 인재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나의 이런 능력을 매주 건 바이 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뭐 회사 밖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만드실 수 있고 회사 밖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내신 분들이 또 회사 안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구조로 요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서치를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름 날리는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도리문 강사님께서 좀 어떻게 프리랜서로 멋지게 활동하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저도 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말씀해주신 이런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말씀해주신 인플루언서 활동, 특히나 이런 것들은 좀 감이 더 잘 오는 게 그 팔로워는 1000명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많지 않지만 릴스를 보면 갑자기 3만 막 6만 이렇게 터지는 분들이 따로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저도 봤고, 근데 첫 번째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험을 좀 뒤적여 보면 전 사실 중학교 때 덕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스티커를 어떻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그거를 그 펜질을 하는 그 어떤 카페에다가 올려서 판매를 했던 작은 경험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이런 게 시장이 너무 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 들어가는 K-팝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한 예비 고객분들이 이제 돈을 어디다 쓸지 이렇게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뭐 중학교 때 이렇게 팔아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 완전 보석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마케터 직무에 해당하는 경험이었나요? 라고 이제 못 알아차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경험, 활동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프로젝트라 함은 좀 어떤 것들인지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터로서 이제 취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직접 경험인데요. 직접 경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할 법한 일을 정말 직접적으로 자기가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NS 활동부터 크라우드 펀딩, 뭐 외주, 인플루언서 다 마케터들이 내부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일하는 공간이 회사만 아닐 뿐이지 회사에서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간접 경험인데요. 간접 경험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수강생분들한테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드리고 실제로 이거를 A부터 Z까지 다 수행하신 분들은 100% 취업까지 성공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내가 만약 프로젝트. 이거는 제가 그냥 이름 붙인 저만의 프로젝트인데요. 예를 들면 템버랜즈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 템버랜즈 브랜드 마케터라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까? 모델이 뭐 제니나 변우석이 아니라 누구를 채용하게 될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그 마케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짜 회사에서 쓸 법한, 우리 회사 가면은 보고서 쓰고 기획안 써서 상사님께 보고 드리잖아요. 그 포맷대로 뭐 기획 의도라든지 뭐 예산, 일정,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직접 쓰는 그런 포맷에 맞춰서 기획안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내가 취업을 할 때 취업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내가 만약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 한두 개만 선택을 하셔서 정말 그 회사의 마케터로서 팬으로서 이런 마케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요즘은 포트폴리오 낼 때 이거 다 같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넌지시 같이 제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신 분이 원래 2년차 마케터로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셨던 분이셨어요. 브랜딩은 잘 아시겠지만 5년 이상의 약간 좀
준 시니어급부터 하실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프로젝트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을 드렸고 그분은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딩 담당자로 채용이 성공하게 되셨습니다. 역시 주니어 취업은 약간 비전을 팔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무한으로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상하면 될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포트폴리오 구상도 그럼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가지고 코칭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물론 실제로 저희처럼 어느 회사에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간접 경험까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간접 경험이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퍼포먼스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간접 경험까지 가져왔지? 하면서 약간 실력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간접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분이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뭐 한 군만 다니거나 아니면 2년 차 정도 되는 조금 경력이나 경험이 애매하신 분들이 페이지를 좀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회사 밖에서의 외부 능력을 표출하시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더욱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결국 직접적인 거 먼저,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경험을 넣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유의하기, 뭐 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꿀 정보를 알려주셨지만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불안합니다. 네. 왜냐하면 좀 취업 시장이 어떤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려고 그 회사를 보면 그 기업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 기업이라 함은 그 산업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요 마케팅 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규모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단순히 뭐 SNS를 훑어본다든지 뉴스 보도 자료를 확인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최근에는 AI가 또 급부상함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서치도 많이 해주잖아요. 특히 GPT 같은 경우에는 유료를 쓰면 심층 리서치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또 그거를 클릭해서 온갖 이제 웹사이트를 디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뭐 회사 규모, 사원수, 매출 규모는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잘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플랫폼들 많이 있잖아요. 뭐 자플래닛도 그렇고 블라인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리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터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이제 AI 때문에 대체되는 직업이 저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분간은 AI가 있기 때문에 마케터는 여전히 굳건하게 잘 남을 수 있고 오히려 각광받는 직업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교함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은 약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고 서치해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와 퍼포먼스의 하이브리드 그런 영역처럼 마케터의 감각이라든지 경험, 개인적인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AI의 이런 기술, 스킬을 또 하이브리드처럼 같이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제일 굳건한 직업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케터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뭔가가 이제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좀 팔릴 때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지? 라고 문제 해결을 이제 딱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직무가 이 마케터 직무로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 판매를 하는 마케터 직군이 사실은 기업의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 대기업 이렇게 비교를 하면 가장 크게 하려는 업무나 이제 하려는 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가 좀 극명하게 나뉠 것 같은데 스타트업, 대기업 다 계셔보시지 않으셨나요? 대기업 수준의 큰 기업은 다녔었고 근데 뼛속까지 스타트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칭해드리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또 강의 다니는 곳들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의사결정의 순서, 의사결정의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애자일하다, 린하게 일한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던 것만큼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담당자가 신입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출근한 사람이 담당자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편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체계나 시스템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보다는 정교함, 그리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규모감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조금 의사결정을 내고 선택하고 이런 것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규모감 있는 프로젝트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체계적인 뭐 보고서 체계라든지 이런 규모로 따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같은 곳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규모랑은 상관없이 정말 약간 각자도생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을 다녀도 본인의 능력이 떨어지면 회사 밖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부분은 확실한 거고요. 반면에 정말 작은 소기업을 다니시더라도 개인의 능력, 학습 능력을 좀 최대치로 맥스로 만든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환영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매운맛이긴 하지만 도리몬 강사님의 몸값 올리기 꿀팁 이런 거 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몸값 올리기 꿀팁이요? 네. 몸값 올리는 방법은 진짜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A부터 Z까지 다 할 줄 아는 올라운더의 느낌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하나를 잘 하시더라도 그게 매출과 연결이 된다면 회사에서는 몸값이 높더라도 제대로 된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정말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리랜서 시장이 너무 커짐에 따라서 일 조금이라도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자생력을 갖추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조직에 몸담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 잘하시는 분들, 매출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회사에서 눈여겨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랑은 시장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몸값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냥 1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기분인데요. 모든 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직간접 경험부터 요 나중에 몸값 올리기까지 가려면은 본인이 어떤 수순을 밟아가야 하는지, 특히 이제 콘텐츠 마케터랑 퍼포먼스 마케터 이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돼야 매출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걸로 바로 이어지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마케터로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방향성이 잡혀서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SNS 담당자로 입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다 할 줄 알게 된 그런 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 SNS 담당자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몸값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능력에 따라서 보상은 이제 따라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회사 다닐 때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프리랜서가 된다면 내가 회사 밖으로 내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이런 것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공감되는 이야기인 게, 저도 약간 TMI를 드리자면 지나온 8가지의 직무 경험 중에 디지털 마케터 1년 3개월 정도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딱 그 안 좋은 예시였어요.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왜 내가 더 해야 되지? 했는데 저는 싫지만 그냥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이렇게 연봉이 상승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요걸 모른 채로 오르면은 얼떨떨하고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더 열심히 해서 좀만 더 증명해 보였으면은 좀만 더 아무튼 아쉬운 이야기 드리면서, 저희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하면 마케터가 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이제 연봉을 올릴 수 있다, 커리어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두려워요. AI 시대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도리어만 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도 계속 키워오시고 앞으로의 마케터의 전망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AI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주니어는 AI를 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주제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 절대 손에서 이제 놓을 수 없는 경우가 돼버렸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GPT한테 다 맡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신뢰도 차원에서는 저희의 인간의 터치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확장할 때, 혹은 여러 가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하나로 뭉치거나 좀 구조화할 때
AI 특히나 GPT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T를 제가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탄식이 나오고 아니면 템플릿을 구매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뭐 노션을 쓰게 되고 이런 좀 수준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대표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노션보다는 PPT가 아직까지는 되게 쓸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는 캔바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캔바가 진짜 1년 전에 캔바, 몇 개월 전에 캔바랑 진짜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템플릿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내가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거를 또 레이아웃으로 또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저도 적당하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각, 본질은 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의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AI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은 이제 끝. 당연히 쓰는 시대가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을 단순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압도하고 그 기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스터디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인스타도 인스타지만 스레드에 AI로 만든 작업물을 올려주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미나이를 쓰고 미드저니를 쓰고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어떤 명령 프롬프트를 쓰는지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라도 약간 찍먹해보는 그런 스킬,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AI는 결국엔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함께해야 되는 운명인 걸로 완전히 정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AI 활용까지 이야기를 다뤄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꼭 요 마케팅 준비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자료, 바이블이 있다면? 마밤. 당연히 도리몬이 되겠죠?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인스타그램 정말 다양하고 또 깊은 자료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제 전자책 말할 것도 없는 거 아시죠? 또 저희 니나님께 많이 또 샤라웃 해드렸고 협찬도 드렸었는데 아마 내용 보시면 정말 아시겠지만 전자책이지만 실제 책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비전공자 마케터로 살아남기라는 책을 또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전공자더라도 마케터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 바이블이죠. 그 책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구매해서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영업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정말 많이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되는 거 다 알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세일즈하는 그런 스킬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취업을 하고 마케터가 되기 위한 것도 나라는 상품, 나라는 제품을 또 기업에게 세일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회사에서도 좋은 인재는 언제나 또 환영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마케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좀 충족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재정비를 마치고 Q&A 타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